서구는 벽난로가 있는 거실과 침실을 돌아다니며 베개를 푹신하게 펴고 이른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호사를 만끽하려고 합니다. 눈보라가 빠르게 다가오는 1월에 75세의 젊은 노인은 안전하고 따뜻하게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하는 것으로 하루 생활을 만족하며 잠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과 한방눈이 어지럽게 흩날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눈이 온다면 밤사이 눈이 많이 쌓일 텐데. 서구는 작은 전등 하나 켜진 거실에서 시계 초침 소리를 들으며 다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앉아 있습니다. 벌써 10년이네. 사랑하는 아내가 없는 이 집에서 이렇게 또 겨울을 맞네. 서구는 평생을 칠갑산 중턱에 자리 잡은 청양대치면 시전리에서 생활하였고 그곳은 그의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군청 직원으로 공무원이 된 후 아름다운 아내 미선을 만나 결혼했고 바로 이 집을 장만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35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가 꿈을 꾸었던 삶의 목표가 10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동안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이제는 살만한 세상이 되었는데 야속하게도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다니. 서구의 안타까운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고독 속에서 중독되어 반복되는 일상과 집안일, 조용한 시계 소리가 유일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까지 마당에 심은 꽃과 나무를 돌보고 겨우살이를 준비하기 위해 장작을 패는 일이 유일한 취미였지만 계절이 바뀌면서 젊은 노인은 더욱 심한 고독감에 사로잡혔다. 서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벽난로에 장작을 더 넣는다. TV에서는 충남 청양 지역 기상예보가 속절없이 흘러나온다. 충남 지역에는 밤사이 최대 4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강추위와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보이니 외출을 삼가시고. 눈이라. 미선이랑 연탄난로 피우며 눈 쌓이는 걸 구경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 후에 산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땔감으로 하기 위해 함께 벽난로를 만든 때가 어제 같은데. 서구는 아직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마당 잔디를 깎고 집안을 정리하는 등 소일거리를 찾아 열심히 활동적이지만 현재 그가 겪고 있는 외로움의 무게는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달랐습니다. 추위는 그의 늙은 뼈를 아리게 했고 매서운 강추위는 그의 나약함을 상기시켰습니다. 충남 지역 일기예보대로 한방눈이 폭설로 변하면서 서구는 서둘러 간단한 집안일을 처리하며 추위와 외로움에서 벗어나 침대라는 안식처로 피신하고 싶었습니다. 서구는 이제 막 침대에 누우려고 할 때 초인종이 울리며 고요한 저녁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관절이 쑤시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한숨을 내쉬며 문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옆집 덕만인의 막내딸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요새는 올 사람도 없는데. 누굴까? 천천히 현관문으로 다가간다. 현관문을 열자 옆집에 사는 덕만인의 막내딸이 서 있었습니다. 막내딸의 얼굴은 추위로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춘이야. 내가 웬일이냐? 뭐가 큰일이라는 거냐? 할아버지 뒷마당 담쪽에 개가 있어요. 아침부터 있었는데 얼어 죽을까봐 무서워요. 개라고. 우리 집 마당의 담쪽에. 서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의아하다는 생각으로 고개를 저었다. 난 하루 종일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눈 또 막 내리는데 계속 거기 웅크리고 있어요. 도와줘야 할 것 같고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아았다. 잠깐 들어와서 기다려보거라. 서구는 문을 닫고 코트와 장갑을 챙기며 중얼거린다. 이런 날씨에 계란이. 이상한 일이군.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는 마당으로 나갈 준비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연다. 춘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구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개가 조금 무서워 보여요. 걱정 말거라. 나도 뒷마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고 와야 마음이 편하겠구나. 다정하게 춘희의 머리를 쓰다듬고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서구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말벗이 되는 사람이 덕만인의 막내딸 춘희였다. 춘희는
초등학교 학생이다. 너도 이젠 집으로 돌아가라. 너무 춥다. 네, 알겠어요. 그럼 꼭 잘 부탁드려요. 덕만네 막내딸이 종종 걸음으로 뛰어가며 사라진다. 서구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중얼거린다. 이 나이에 계란이. 이런 날은 그냥 침대 속에서 강추위와 강풍을 피해 있을걸. 서구는 어깨에 눈을 한 번 털며 차가운 눈발 속으로 발을 내디딘다. 마당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다. 정원의 소나무와 감나무 가지에도 한가득 눈이 쌓여 있고 통로도 보이지 않았다. 하루 종일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는 것에 당황스럽지만 춘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안타까운 마음이 서려 있었다. 이 정도의 복장으로 안 되겠다. 옷을 더 껴입고 장갑과 장화도 다시 챙겨야겠네. 그는 추위에 몸을 움츠리며 뼛속까지 오싹한 기운이 되돌아왔습니다. 가장 두꺼운 코트와 목도리, 장갑을 겹겹이 껴입고 차가운 공기의 맹공격에 대비하고 나갔습니다. 추위는 주먹처럼 그를 강타했고 바람은 옷을 뚫고 관절 사이로 스며들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움키기에 힘겨웠고 뒤뜰 담장으로 향해 걸을 때마다 숨이 가빠지며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 금방 안개로 피어올랐다. 아휴, 이 밤에. 눈 또 이렇게 쌓이는데. 손전등을 들고 뒤뜰 담장 근처를 비춘다. 웅크린 개가 나타난다. 저기 있구먼. 저 녀석이 문제의 개인가 보네. 그는 울타리에 가까이 다가간다. 털은 헝클어지고 더러워져 눈 덮인 땅과 거의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걱정과 조심스러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이, 괜찮니? 여기서 뭐하고 있니? 서구는 작은 목소리로 내며 한 발짝 다가선다. 개는 움직이지 않았고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았다면 죽은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었다. 춥지 않냐? 이놈아, 내가 도와줄게. 개는 여전히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서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세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손을 내민다. 에이, 겁먹지 마. 내가 널 해치진 않아. 서구는 손을 점점 개 쪽으로 내밀며 말한다. 이제 눈 밑에서 나오렴. 춥고 배고프지? 갑자기 개가 고개를 번쩍 든다. 하지만 그가 손을 내밀자 개가 고개를 들고 사나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개가 깊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서구를 얼어붙게 했다. 사나운 눈빛과 함께 깊은 으르렁거림이 울려 퍼졌다. 이놈 봐라. 서구는 손을 멈추며 한 발 뒤로 물러난다. 그 눈빛에 담긴 적대감은 틀림없었고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사납고 거침없는 눈빛이 서구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서구의 맥박이 빨라졌고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였는지 날카롭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다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으르렁대긴. 겁에 질렸구나. 그래, 알겠다. 침착하자. 개는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린다. 눈빛은 사납고 경계심에 가득 차 있다. 서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심호흡한다. 이놈 참. 뭔가 잘못됐구나. 널 이렇게 놔둘 순 없는데. 서구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어쩌면 좋으냐. 이놈아, 이래선 내가 다가갈 수도 없고. 개는 여전히 자세를 낮춘 채 으르렁거리며 움직이지 않는다. 서구는 잠시 손을 내려놓고 차가운 밤 공기를 느끼며 생각에 잠긴다. 저 녀석. 그냥 추위에 겁먹은 게 아니라 뭔가를 지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서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한다. 아니면 진짜 상처라도 입었나? 서구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날카로운 공포를 느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서구는 도와주고 싶은 본능과 명백히 존재하는 위험이 충돌하면서 망설였다. 그는 숨을 고르지 못한 채 돌아서서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개와 거리를 두며 손전등을 껐습니다. 그는 한 발 물러서며 집 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좋다. 일단 내가 뭘 좀 준비해서 다시 와야겠구나. 널 그냥 두고 갈 순 없으니까. 서구는 문을 닫고 문에 기대어 마음을 졸였다. 추운 날씨의 개를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었지만 개에게 물릴지도 모른다는 위협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만약 개에게 다친다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일이 잘못되면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이 혼자였으니까. 심하게 넘어지거나 물린다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었다. 개를 한 번 더 바라보며 속삭였다. 난 널 구해줄 마음이 있어. 그러니 너무 적대적으로 굴지 말아라. 알았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방눈이 가볍게 내리기 시작했지만 꾸준히 그리고 신중하게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광경은 그의 심장을 가라앉게 했다. 폭풍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개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견딜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개가 얼어 죽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며 가슴속 불안의 매듭을 조여왔다. 그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기로 결심한 서구는 다시 한번 옷을 갈아입고 겹겹이 껴입었다. 스웨터와 두툼한 목도리,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낡은 원이용 장갑도 하나 더 꼈습니다. 그는 몸이 부피가 커지고 뻣뻣해져서 이 전투의 결과를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서구는 두꺼운 코트와 목도리를 두르고 다시 뒷마당으로 나간다. 추위는 더 강해졌고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다.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다. 이번엔 좀 다르게 접근해보자. 경계심을 풀게 해야 할 텐데. 서구는 다시 한번 밖으로 나와 뒷마당으로 향하는 동안 추위가 얼굴을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거리를 유지하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몸을 보호하듯 웅크리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에 개가 움찔하지만 공격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서구는 몇 걸음 떨어진 채 멈춘다. 야, 이제 좀 진정했니? 아까처럼 그렇게 으르렁거릴 필요 없어. 서구는 가까이 다가가자 개의 자세가 공격적이지 않고 방어적인 자세로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까의 으르렁거림은 노골적인 적대감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암시하는 낮은 울음소리로 바뀐 것 같았다. 내가 너한테 해코지하려는 거 아니야. 알지? 개는 고개를 살짝 들어 서구를 바라본다. 이번에는 으르렁거리지 않고 낮은 울음소리를 낸다. 서구는 숨을 고르며 한 발 더 다가간다. 그래, 좋아. 조금 더 편해진 것 같구나. 개는 서구를 위협하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려는 것 같았다. 호기심에 맥박이 빨라졌다.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서구는 심호흡하고 가까이 다가가 개를 진정시키기 위해 부드럽게 말했다. 진정해. 널 해치러 온 게 아니야.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봐, 나 빈손이야. 너를 해치려는 사람은 아니야. 조심스럽게 앉아 개와 눈을 맞추려 한다.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너도 알겠지? 개의 눈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지만 이번에는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대신 개는 몸을 살짝 움직여 배 밑에 숨겨둔 무언가를 드러냈다. 서구는 희미하고 이상한 소리, 낯설고 불안한 소리가 들리자 심장이 두근거렸다. 뭘 그렇게 숨기고 있는 거냐? 내가 이렇게까지 날 경계하는 이유가 뭘까? 서구는 속삭이듯 다가가며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난 아무것도 빼앗지 않을 거야. 널 돕고 싶어. 개는 낮게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며 머리를 약간 내린다. 서구는 그 반응에 맥박이 빨라진다.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추위 속에 여기서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어. 자, 내 말을 믿어보자. 따뜻하게 해줄게. 개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지만 서구가 손을 뻗는데도 물러서지 않는다. 서구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간다. 아이고, 이 고집 센 녀석 알겠다. 내가 원하는 건 조금 더 시간이겠지? 조심스럽게 일어나며 뒤로 물러선다. 좋아, 나도 기다릴 테니까 우리 둘 다 너무 고집 부리지 말자. 알겠지? 서구는 개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순간적으로 멈추어 선다. 희미하고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귀를 때린다. 이건 뭐야? 고양이 소리인가? 손전등을 비추며 주위를 살핀다. 하지만 소리는 여전히 들리기만 할 뿐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젠장, 고양이 설마. 그 이상한 소리는 서구를 공포의 파문으로 몰아넣었다. 서구가 가장 먼저 떠올린 미지의 생명체는 고양이 소리였습니다. 서구는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 고양이를 만지면 심한 알레르기가 유발될 것 같아 한 발짝 물러섰다. 갑자기 뒷걸음질 치며 손으로 코를 감싼다. 안 돼. 나는 고양이랑 안 맞아 만졌다가 또 그 알레르기 올라오면 큰일 나. 서구는 빠르게 뒤돌아 집으로 향한다.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고 들어와 두꺼운 외투를 벗는다.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개 하나도 버거운데 고양이까지. 다급하게 책상 위에 있던 노트북을 꺼내 열었다. 그래, 일단 알아보자. 고양이를 만질 수 없으니 방법이라도 찾아야지. 어떻게 하지? 고양이 알레르기 대처법 아니면 다시 지우고 새로운 검색어를 입력한다. 고양이 만지지 않고 돌보는 방법. 화면을 초조하게 응시하며 아, 빨리 나와라. 이 상황에 쓸만한 게 뭐든. 서구는 서둘러 다시 안으로 들어가 숨을 헐떡이며 노트북을 더듬었다. 그는 정신없이 검색어를 입력했다.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고양이를 돌보는 방법을 검색했다. 그는 이 이상한 공경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뜨는 동영상을 클릭했다. 검색 결과가 뜨자 그는 첫 번째로 보이는 동영상을 클릭한다. 화면이 재생되는 동안 서구는 창밖으로 시선을 계속 돌아갑니다. 밖에 전 녀석들. 고양이가 맞는 걸까? 아니면 다시 고개를 저으며 화면을 본다. 젠장, 이 나이에 고양이 알레르기까지 신경 써야 한다니.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며 고양이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고양이 돌보는 방법. 이게 맞나? 검색 결과가 뜨자 서구는 빠르게 스크롤하며 내용을 읽는다. 한 사이트에 들어가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본다. 동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서구의 시선은 바깥에 있는 개에게로 돌아갔고 머릿속에서는 야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소리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단 고양이를 직접 만지지 말라. 당연하지. 그런데 이 추운 날씨에 어떻게 간접적으로 돌보라는 거야? 다른 글을 클릭하며 보호장갑 착용, 고양이용 담요 사용. 좋아, 메모해둬야겠군. 갑자기 전화를 집어들고 버튼을 누른다. 전화가 연결되자 들뜬 목소리로 말한다. 철민이냐? 너 고양이 키운다고 했지? 잠깐 물어볼 게 있다. 네, 아저씨, 갑자기 웬 고양이 얘기세요? 내가 고양이를 만져야 할 일이 생겼는데 문제는 내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든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야. 너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아냐? 아, 그거요? 알레르기 심하면 고양이랑 직접 접촉 피하고 간접적으로 돌보시면 돼요. 장갑 끼고 털 날리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건 알겠는데 지금 얘네가 밖에서 떨고 있단 말이지. 어떻게 따뜻하게 해줘야 하냐고. 임시로 담요 같은 걸로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고양이랑 거리를 두면서 먹을 걸 주고 상황을 봐서 야생보호센터로 연락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다. 고맙다. 철민아, 이 늙은이가 고양이까지 신경 쓰게 될 줄이야. 전화를 끊고 다시 노트북을 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다. 털이 날릴 텐데. 집안에 들이지 않고도 어떻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까? 잠시 고민하다가 벽난로 옆에 작은 상자를 발견한다. 그래, 이걸 써볼까? 담요로 감싸서 따뜻하게 만들면 되겠군. 서구는 천천히 상자와 담요를 준비하며 결심한 듯 중얼거린다. 좋아, 알레르기쯤이야 감수하지. 저 녀석들을 그냥 두고 있는 건 불가능해. 다시 외투를 챙기며 말한다.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해보자고. 그래, 다시 나가보자. 확인하지 않으면 이 궁금증 때문에 잠도 못 자겠어. 그는 문을 열고 상자와 담요를 챙겨 다시 뒷마당으로 나가기로 작정하였다. 눈발은 더 거세졌지만 서구의 표정은 결의에 차 있다. 저 녀석, 대체 뭘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지?